짙은 어둠이 내려앉은 새벽 3시, 낡은 연구실 안에는 희미한 형광등만이 간신히 숨을 이어가고 있었다. 나는 낡은 나무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 화면을 가득 채운 정체 모를 코드를 뚫어져라 응시했다. 사이버 범죄, 암호학, 법의학, 심리학, 그리고 심령학,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얽혀버린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기이한 현상은 점점 더 강렬해져 갔다. 익명의 메시지. 처음에는 단순한 스팸 메일로 치부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점차 개인적인 것으로 변모하며 마치 내 과거를 꿰뚫어 보는 듯 섬뜩하게 다가왔다. 발신인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암호학 전문가로서 메시지 해독에 몰두했지만 암호는 극도로 복잡하고 난해했다. 고대 문자와 현대 암호 기술이 기묘하게 혼합된 형태였다. 그러던 중 메시지에서 반복되는 단어 하나를 발견했다. 팀레니치엔 티시레시치칭, 죽음으로부터 온 메시지라니. 섬뜩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 단어를 되뇌일수록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죽음, 유령, 심령학. 과학적으로 설명하려 애썼지만 금기에서 느껴지는 싸늘한 기운은 떨쳐낼 수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꿰뚫어 보는 듯한 불쾌한 느낌이 힘없이 맴돌았다. 나는 법의학 서적을 뒤적이며 과거 미해결 사건들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러다 10년 전 젊은 여성이 의문사한 사건이 눈에 들어왔다. 사인불명,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된 사건. 그리고 그 여성의 이름은 내 어머니였다. 심장이 격렬하게 노궁쳤다. 어머니의 죽음과 이 메시지들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나는 심리학 서적을 펼쳐 PTSD와 기억 조작에 대한 내용을 탐독했다. 누군가 내 기억을 조작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죽은 어머니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 갑자기 연구실의 모든 전등이 동시에 꺼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그때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찾았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예자에서 굴러 떨어졌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형체가 보였다. 흐릿하고 투명한 낯이 유령과 같은 형상이었다. 그 형체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차가운 바닥에 당등줄기가 뻣뻣하게 굳어갔다. 숨을 쓸 때마다 폐 속으로 스며드는 냉기가 공포를 더욱 증폭시켰다. 어둠 속에서 형체가 더욱 선명해졌다. 창백한 달빛이 스며든 듯 옅은 푸른 빛을 띠고 있었다.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따뜻한 미소는 사라지고 깊은 슬픔과 원망이 서린 눈빛만이 텅 빈 공간을 응시하고 있었다. 어머니. 떨리는 목소리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 듯 사라졌다. 어머니의 형상은 미동도 없이 나를 내려다 보았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지된 영상 속의 한 장면 같았다. 그러다 굳게 다물린 입술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네가 알아야 해요. 목소리는 마치 지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듯 우문거리는 울림을 동반했다. 귓가에 속삭이는 듯했지만 온몸의 뼈를 진동시키는 듯한 강렬한 떨림이었다. 무엇을 알아야 하는데요? 나는 바닥에 엉덩이를 붙인 채 뒷걸음질 쳤다. 어머니의 형상은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차가운 기운이 피부를 스치는 순간 마치 송곳으로 뇌를 꿰뚫는 듯한 고통이 엄습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이미지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핏빛으로 물든 방, 날카로운 흉기, 절규하는 연희의 모습, 그리고 낯선 남자의 그림자. 기억해 모든 것을, 그들이 숨긴 진실을. 어머니의 형상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다.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불현빛은 산산이 부서진 유리 조각처럼 흩어졌다. 칠흑 같은 어둠만이 다시 연구실을 지배했다. 나는 멍하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머릿속은 여전히 격렬하게 동치고 있었다. 어머니가 남긴 말, 숨겨진 진실, 그들은 누구일까?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 뒤에 숨겨진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 갑자기 책상 위에 놓인 스마트폰이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떠 있었다. 그림자를 따라가라. 진실이 그곳에 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스마트폰을 움켜쥐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어머니의 메시지가 끄는 곳으로 진실을 찾아 나설 수밖에. 어둠 속에서 스마트폰 화면이 섬뜩하게 빛을 발했다. 액정에는 짧지만 묵직한 메시지가 떠 있었다. 그림자를 따라가라. 그곳에 진실이 있다. 메시지는 메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림자라니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핏빛으로 물든 기억 속 낯선 남자의 형상. 아니면 어머니가 임종 직전 언급했던 그들의 희미한 실루엣.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발은 이미 문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어머니의 연과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는 나를 어둠 속으로 떠밀고 있었다. 연구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밤은 깊었고 도시의 불빛은 마치 거대한 괴물의 눈처럼 음산하게 빛나고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배부를 애는 듯 싸늘했다. 스마트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희미하게 빛나는 화면에는 더 이상의 정보는 없었다. 막연한 그림자라는 단서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이 흐릿하게 일그러져 보였다. 마치 꿈속을 헤매는 듯 몽롱한 기분이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그때 좁은 골목 거기에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다. 가로등 불빛에 길게 늘어진 그림자는 마치 검은 손처럼 나를 향해 뻗어 있었다.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본능적으로 그 그림자가 메시지 속 그림자임을 직감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망설임 없이 그림자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어둠 속으로 진실을 향한 위험한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그림자 속으로 발을 내딛자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낯선 골목길이었다. 습한 공기가 희귀한 냄새와 함께 콧속을 찔렀다. 낡은 건물들이 겉대를 맞대고 꽁크린 채 빛을 삼키며 음산한 분위기를 자냈다. 골목 깊숙한 곳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 나왔다. 빛을 따라 걸음을 옮길수록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마치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막막함이 느껴졌다. 빛이 새어 나오는 곳은 낡은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였다. 간판에는 희미하게 필경사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낡고 퇴색된 간판은 마치 오래된 비밀을 간직한 듯 묵묵히 서 있었다. 가게 안은 칠흑처럼 어두웠다. 희미한 촛불만이 간신히 공간을 밝히고 있었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퀴퀴한 공기가 폐속 깊숙이 스며들었다. 낡은 책상 위에는 깃털 펜과 잉크병, 그리고 누렇게 바랜 양피지가 놓여 있었다. 책상 앞에는 등이 굽은 노인이 앉아 있었다. 깊게 베인 주름과 켜한 눈은 그의 삶이 얼마나 고독했을지 짐작하게 했다. 노인은 미동도 없이 촛불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모습이었다. 누구? 노인이 낮고 쉰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울리는 메리처럼 공허하게 울렸다. 나는 어머니의 연과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네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촛불을 향해 있었지만 마치 내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다. 이야기가 끝나자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어둡고 깊었다. 그림자를 찾고 있는 건가?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인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노인은 잠시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운명이 당신을 이끌고 있군. 그렇다면 내 기꺼이 자네를 돕도록 하지. 노인은 낡은 서랍장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열쇠와 검은색 깃털이 들어 있었다. 이 열쇠는 잊혀진 문을 열 것이고 이 깃털은 그림자의 길을 인도할 걸세. 노인의 말은 마치 수수께끼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나는 열쇠와 깃털을 받아들고 노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가게 문을 나섰을 때 골목길은 더욱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더욱 매섭게 느껴졌다. 나는 열쇠를 꽉 쥐고 깃털을 따라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진실은 더욱 깊은 어둠 속에 숨겨져 있었다. 깃털은 미세하게 떨리며 살아있는 듯 희미한 빛을 냈다. 깃털이 가리키는 곳은 낡은 창고, 녹슨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틈새로는 희귀한 곰팡이, 냄새와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 나왔다. 노인이 건넨 열쇠를 꺼내 굳게 잠긴 자물쇠에 꽂았다. 낡은 쇠붙이가 맞물리는 불길한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뻑뻑한 마찰음 끝에 자물쇠가 풀리고 나는 무거운 철문을 조심스레 밀었다. 창고 안은 예상보다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희미한 달빛조차 스며들지 못하는 완벽한 아국. 코를 찌르는 먼지와 묵은 나무 썩는 냄새가 불쾌한 악취를 풍겼다. 손을 뻗어 더듬거리며 벽을 찾으니 차갑고 거친 시멘트 벽이 손에 잡혔다.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자 발밑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깨진 유리 조각인지 바싹 마른 나뭇가지인지 알 수 없었다. 섬뜩한 침묵 속에서 작은 소리조차 크게 울려 퍼졌다. 그때 등 뒤에서 사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가 바로 뒤에 서 있는 듯한 착각. 소름이 돋고 심장이 격렬하게 녹음쳤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희미한 빛이 떠올랐다. 짐승의 눈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빛. 빛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왔다. 공포에 질려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빛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그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인간이라 칭할 수 없는 존재였다. 피부는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입은 굳게 다물려 있었지만 그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듯 했다. 그림자처럼 흐릿하고 불안정했으며 실체가 없는 듯 했다. 그것은 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손가락은 가늘고 길었으며 뼈만 남은 듯 앙상했다. 손톱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뾰족했다.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늦었다. 그것에 손이 뺨에 닿았다. 차가운 얼음 덩어리가 뺨을 스치는 듯한 감각. 온몸에 털이 뚝딱 서고 척추를 타고 섬뜩한 공포가 스며들었다. 그것의 손은 점점 더 깊숙이 파고들었고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깃털이 더욱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깃털의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창고 안을 희미하게 밝혔다. 빛 속에서 그것의 형체가 흐릿해지더니 마침내 사라졌다.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다. 온몸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다리는 풀려 있었다. 깃털을 꽉 쥐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창고 안은 여전히 어둡고 음산했지만 아까와 같은 공포는 느껴지지 않았다. 무엇이 나를 공격한 것일까? 그리고 깃털은 어떻게 그것을 쫓아낸 것일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림자의 세계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강력하다는 사실이었다. 깃털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듯 희미하게 맥박치는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는 등불과 같았다. 밤은 깊어지고 창고 밖은 더욱 짙은 어둠에 잠겼다. 바람 소리가 귓가를 스치고 나뭇가지가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뭔가가 나를 부르는 듯한 기묘한 소리였다. 나는 깃털을 더욱 굳게 잡고 창고 문을 열었다. 밖은 온통 검은색이었다. 달빛 쫓아 오는 밤,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깃털의 빛은 희미하게 남아 주변을 밝혀주었다.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었다.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 소리가 정적을 깼다. 마치 오래된 뼈가 부러지는 듯한 불길한 소리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주변을 경계했다. 어둠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림자가 꿈틀거리고 형체를 알 수 없는 존재가 나를 향해 다가오는 듯 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그때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저승에서 들려오는 듯한 차갑고 음산한 목소리였다. 돌아보라. 목소리는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고 나의 이성을 잠식해갔다. 나는 깃털을 더욱 꽉 쥐었다. 깃털의 빛이 더욱 강렬해지고 어둠을 찢어발기는 듯 했다. 빛 속에서 형체를 알 수 없는 존재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라져갔다. 하지만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짙어지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속으로 나를 끌어당기는 듯 했다. 나는 과연 이 어둠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앞으로 나아갔다. 빛은 점점 더 강렬해지고 어둠은 더욱 짙어졌다. 마치 두 개의 세계가 충돌하는 듯한 기묘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때 발밑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바닥에는 수많은 그림자들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듯한 기괴한 그림자들이었다. 그림자들은 나의 발목을 붙잡으려 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다. 깃털의 빛이 그림자들을 쫓아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림자들은 더욱 끈질기게 달라붙었다. 귓가에는 속삭이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돌아와. 이곳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나의 의지를 꺾으려 했다. 나는 그림자들에게 붙잡힌 채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빛은 점점 멀어지고 시야는 점점 흐려졌다. 공포가 극에 달했다. 나는 과연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때 나의 손에 들린 깃털이 강렬한 빛을 뿜어냈다. 빛은 어둠을 찢어발기고 그림자들을 산산이 조각냈다. 나는 빛을 따라 어둠 속에서 빠져나왔다. 하지만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깊숙한 곳에서 나를 노리고 있는 듯 했다. 나는 깃털을 꽉 쥐고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갔다. 이 어둠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과연 진실을 마주할 수 있을까? 눈을 떴을 때 나는 낯선 방 안에 있었다. 희미한 달빛만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방 안을 어렴풋이 밝혔다.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으며 오래된 나무 냄새와 희미한 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방 안에는 낡은 책상과 의자, 먼지가 켜켜이 쌓인 책장이 있었다. 책상 위에는 잉크가 말라붙은 펜과 반쯤 타다 남은 촛불이 놓여 있었다. 촛불은 희미하게 터오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나는 몸을 일으켜 주변을 둘러보았다. 방은 마치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듯 낡고 퇴색되어 있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가 가득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비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가까스로 열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배 속으로 스며들었다. 밖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 희미하게 울리는 매미 소리만이 들려왔다.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곳은 어디인가? 나는 왜 곳에 있는 것인가? 그때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책 표지에는 금박으로 새겨진 귀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책을 집어 들었다. 책은 무겁고 차가웠으며 손에 닿는 감촉이 섬뜩했다. 책을 펼치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책 안에는 알 수 없는 언어로 쓰여진 글자들이 가득했다. 글자들은 기묘한 형태로 춤추는 듯 했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는 듯 했다. 나는 무심코 한 글자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 강렬한 통증이 느껴졌다. 눈앞이 번쩍거리고 문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 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고 마치 머리가 터져 버릴 것만 같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몸을 일으켰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가까운 다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공기는 더욱 무겁고 축축했으며 귓가에는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나는 다시 책을 바라보았다. 책은 마치 나를 유혹하는 듯 더욱 기묘한 빛을 내고 있었다. 나는 홀린 듯 책에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사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은 텅 비어 있었고 눈은 깊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나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공포에 질린 나는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그것은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그림자처럼 나의 뒤를 끈질기게 쫓아왔다. 나는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어둠은 끝없이 이어지고 나는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나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다리는 풀려 있었고 온몸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다. 방 안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언할 수 없는 기운이 감돌았다. 오래된 무덤 속처럼 차갑고 습한 공기가 폐속 깊숙이 스며들었고 귓간에는 낡은 축음기 잡음처럼 희미하게 왈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속삭였다. 불분명했지만 분명 뭔가를 말하고 있었다. 다시 저주받은 듯한 책을 바라보았다. 낡은 양피지 표지는 더욱 섬뜩한 빛을 발하며 나를 유혹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이 입을 벌리고 나를 삼키려는 듯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홀린 듯 책에 손을 뻗었다. 손가락 끝이 차가운 표면에 닿는 순간 등 뒤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망령의 손길처럼 소름 끼치는 냉기가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숨을 멈추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피부는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얼굴은 조각칼로 깎다만 석상처럼 텅 비어 있었다. 가장 끔찍한 것은 눈이었다. 눈동자도 흰자도 없이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만이 가득 차 있었다. 심연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았다. 그 어둠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의 공포와 절망을 보았다. 그것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를 향해 다가왔다.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림자가 드리워지듯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나는 뒷걸음질 쳤다. 심장이 맹렬하게 고동치고 몸몸에 털이 곤두섰다. 하지만 그것은 멈추지 않았다. 그림자처럼 끈질기게 나의 뒤를 쫓아왔다. 그것은 나의 숨결을, 나의 공포를 먹고 자라는 듯 했다.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좁고 좁은 방 안을 가구들을 넘어 찢어질 듯한 비명을 삼키며 달렸다. 하지만 어둠은 끝없이 이어지고 나는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져 들어갔다. 희미하게 빛나는 창문이 보였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처럼 멀어져 갔다. 절망적인 심정으로 창문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싸늘한 숨결이 느껴졌다. 차가운 숨결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었다. 텅 빈 공간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모든 온기를 뺏어가는 기묘한 존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등 뒤의 어둠은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렸고 그 속에서 무수한 눈동자들이 나를 꿰뚫어 보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혔다. 심령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악령 혹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공포의 현현. 꿈의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무의식의 그림자, 억압된 공포의 투영이라고 설명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은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었다. 현실을 찍고 나온 악몽, 신화 속에서나 존재할 법한 존재였다. 염라대왕의 사자가 이승에 나타난 듯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형체가 드러났다.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인간이라 부르기는 너무나 기괴했다. 텅 빈 눈구멍, 앙상하게 마른 팔다리, 그리고 온몸을 뒤덮은 칠흑 같은 그림자. 그것은 빛을 흡수하는 검은 구멍과 같았다. 뇌과학에서는 공포를 생존 본능이라고 설명하지만 지금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형언할 수 없는 절망이었다. 그것은 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빛과 어둠의 심리학에서 빛은 희망을 상징하고 어둠은 절망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은 빛을 완전히 삼켜버린 어둠, 희망조차 존재하지 않는 절대적인 절망이었다. 그것의 손이 내 뺨에 닿는 순간 나는 모든 감각을 잃었다. 차가운 어둠이 나를 감싸 안았고 나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악몽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악몽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마지막 문장이 희미하게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눈을 뜨자 낯선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다. 사막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신의 아기처럼 홀로 빛을 내는 존재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꿈은 무의식의 반영이라 했던가? 그렇다면 이 짙은 어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진 공포의 그림자인가? 아니면 억눌린 욕망의 발현인가? 조심스럽게 빛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발밑에는 차갑고 축축한 감촉이 느껴졌다. 썩은 흙을 밟는 듯 불쾌한 기분이 엄습했다. 심령학에서는 움직이는 물체의 온도가 상승한다고 하지만 이곳은 정반대였다. 모든 것이 얼어붙을 듯 차가운 냉기만이 감돌았다. 빛에 가까워질수록 그 정체가 서서히 드러났다. 그것은 낡고 오래된 가죽 표지에 알아볼 수 없는 기호들이 새겨진 책이었다. 무의식적으로 책을 집어들자 차가운 것 표면과는 달리 손에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책은 나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책을 펼치는 순간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나왔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내 주위를 환하게 밝혔다. 책 속에는 알 수 없는 언어로 쓰인 글자들이 가득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글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텔레파시처럼 글자들은 내 머릿속에 직접적으로 의미를 전달했다. 두려워 마라. 어둠은 너를 삼킬 수 없다. 너는 빛을 품고 있는 존재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곳은 단순한 악몽이 아닌 내 마음 깊은 곳, 무의식의 세계였다. 그리고 책은 그 세계를 탐험하기 위한 열쇠였다. 나는 책을 든 채 다시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내딛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내 안에는 희망과 빛이 존재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는다 해도
결국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책에 적힌 글자들을 따라갔다. 살아있는 듯 꿈틀거리는 글자들은 내 망막에 깊숙이 각인되었다. 공포는 환상이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 책은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현실은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다. 차가운 바닥의 감촉, 썩어가는 나무 냄새, 그리고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시선까지 모든 것이 나를 짓눌렀다.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둠은 더욱 짙어졌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림자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마치 나를 조롱하듯 끊임없이 움직이며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그때 저 멀리 어둠의 심연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빛을 발견했다. 본능적으로 그 빛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빛은 점점 더 강렬해졌고 마침내 빛의 근원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작은 방이 있었다. 방 안에는 낡은 책상이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촛불은 미약했지만 어둠을 몰아내고 방 안을 따뜻하게 감쌌다.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낡고 닳아 있었지만 누군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일기장을 펼쳐 들었다. 일기장에는 기이한 글씨로 가득 차 있었다. 글씨는 마치 뱀처럼 꿈틀거렸고 읽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혼미해지는 듯 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마치 운명처럼 일기장의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어둠은 빛을 갈망한다. 빛이 없다면 어둠은 존재할 수 없다. 일기장은 속삭였다. 그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알 수 없는 힘에 끌려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다. 일기장에는 이 저택에 얽힌 기괴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한때 번성했던 가문의 저택이었지만 알 수 없는 저주로 인해 몰락했고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야만 한다는 내용이었다. 일기장의 다음 장을 넘기자 잉크가 번져 알아볼 수 없는 문장들이 나타났다. 마치 누군가 절박하게 무언가를 지으려 한 듯 종이는 찢겨져 나가고 엉망으로 구겨져 있었다.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잉크 얼룩을 쓸어냈다. 희미하게 드러나는 글자들은 고통스러운 절규처럼 보였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꿈이 아니야. 숨을 멈췄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림자를 춤추게 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진 듯 등골을 타고 젖한 한기가 흘러내렸다. 일기장을 덮으려 했지만 손은 이미 다음 페이지를 향해 있었다. 마치 자석에 끌리듯 멈출 수 없는 힘이 나를 잡아 끌었다. 다음 페이지에는 한 장의 그림이 붙어 있었다. 낡은 사진처럼 퇴색된 그림은 숲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작은 오두막집을 묘사하고 있었다. 오두막집은 음산하고 낡아 보였고 주변의 나무들은 마치 굶주린 손처럼 뻗어나와 있었다. 그림의 뒷면에는 당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어둠이 가장 깊은 곳에 진실이 잠들어 있다. 그림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마치 그 음악집이 나를 부르는 듯 그곳에 가야만 한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곳에는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도 느껴졌다. 갑자기 방 안에 촛불이 꺼졌다. 어둠이 순식간에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더듬거렸다. 마치 심연 속으로 떨어진 듯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 그때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찾아와, 우리를 찾아요. 속삭임은 점점 더 커져갔다. 마치 수백 명의 목소리가 동시에 울리는 그 귀를 막고 주저앉았다. 공포가 온몸을 마비시켰다. 나는 이 저택에 갇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저택은 나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